둘이 같이 시작해볼까? 하나, 둘, 셋! 짤로 넣으면 돼. 안녕하세요. 저는 1차학번 글로벌 비즈니스과를 졸업한 이예진이라고 하고요. 지금 네이버에서 QNCIC라는 엔터 및 콘텐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략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7학번 김세희고요. 매스니콘을 전공했고 지금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서 보험 계리 쪽 컨설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문과면 인턴 하셔야 되고요. 이과면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. 근데 문과나 이과나 좀 공통적인 거는 이거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 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인턴일 필요는 없거든요. 학벌이 될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고 학점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달에서 3달 정도만 투자하고 용돈도 벌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턴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? 인턴 말고도 사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너무 다방면이 있어서 인턴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데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.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. 1학년 끝나고도 인턴을 할 수 있는지,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본인만의 꿀팁? 이런 게 있는지. 일단 저는 1학년 끝나고부터 바로 인턴을 했거든요. 그래서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부터 했는데 사실 빨리 시작한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인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압박감이 생기는데 10층 계단을 한 방에 뛰어오르는 것보다는 그거를 3개, 4개 이렇게 나눠서 조금 1학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도 그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미리 시작할 수 있으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1학년 인턴부터는 대단한 걸 하겠다. 직무랑 정말 상관 있는 인턴을 하겠다. 이거보다는 이력서에 그냥 일할 줄 안다. 나 컴퓨터 만질 수 있다. 나 말하는 감자까진 아니다. 정도의 증거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력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 크게 부담 없이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른 과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수학 경제과니까 금융 쪽으로 좀 많이 알아봤었어요. 근데 사실 금융권인데 한국에서 더군다나 대학교 1학년 때 인턴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.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지원 자격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1학년 때 시작하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작할 수 있는, 도전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너무 좁지 않나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턴을 이제 2학년 때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만약에 인턴을 좀 더 빨리 시작하고 싶다, 금융권인데 인턴을 빨리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보다는 홍콩 쪽에서 찾아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반 말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 프로그램이 꽤 있어요, 찾아보시면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타겟팅하면은 빨리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꿀팁 하나 추가하면 또 1학년 때는 스타트업에 많이 가잖아요. 스타트업 채용 공고가 전문적으로 올라오는 로켓펀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 및 기업이 전문적으로 올라오는 슈퍼루키라는 사이트에도 특히 중국계 기업이 좀 많이 올라와요.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중국어 능력을 좀 더 많이 보고 홍콩계 출신 홍콩 대학교를 좀 더 선호해서 1학년도 조금 더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. 3학년 끝나고 하면 이제 3학년 끝나고 인턴 한번 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취업이거든요. 그럼 사실 남들은 갑옷도 입고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드는데 나 혼자 과도를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. 굳이 그런 상황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. 근데 만약에 1, 2학년 때 인턴이 아닌 어떤 다른 좀 스페셜한 경험이 있다? 그러면 굳이 그 개수로 따져가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지 2학년에 했냐 3학년에 했냐는 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또 할 수 있냐의 문제지 언제 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. 대신 빨리빨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. 보통 언제쯤부터 준비하시는지?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꼰대 같은데 좀 겸손한 자세로 봐야 돼요. 내가 원할 때 인턴을 찾겠다 이게 아니고
인턴 공고에 맞춰서 내 스케줄을 맞추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사실 가장 좋은 오퍼튜니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굳이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그날그날 올라온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인턴을 하고 싶은 시기에 한 2달 전부터는 조금 확인을 하는 게 좋다. 만약에 인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당장 열어봐야 돼요. 이게 desperate 할수록 더 자주 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3, 4학년이 되면 약간 습관처럼 그 페이지를 이렇게 훑는다고 해야 되나? 뭐 슬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걸 일찍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. 얼마나 인턴이 배고픈지에 따라서 다르겠죠? 사실 인턴이 경력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나마 직무랑 관련이 있는 걸 하면 좋고 저도 첫 인턴은 무슨 블록체인 플러스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에서 일했어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실무 경험이 있다? 그리고 또 약간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그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서 현재 인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직무를 따지지 않고도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그게 2번째, 3번째다 그러면 조금 스토리텔링을 해칠 수도 있어서 그런 레셔넬이 제대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3, 4학년이신데 너무 막막하다, 내가 지원하는데 다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아무데나 하세요. 아무데나 한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한 맞아. 사람이랑은 진짜 다르거든요. 생각보다 사람들이 과기대를 많이 알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좀 놀랐는데 특히 이과 쪽은 많이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IT 계열인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쪽은 과기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에서 취직하기에도 과기대 학벌이 생각보다 잘 먹힌다. 스카이 미안. 안 가봐서 몰라요. 먼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죠. 과기대라고 하면 뭐 모르는 사람 없고 면접관들 다 엄청 좋아하세요. 실제로 홍콩 기업의 홍콩 과기대 출신인 분들도 엄청 많고 굳이 같은 회사가 2군데 있다면 홍콩에 먼저 지원해보는 것도 뭔가 더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을 여러 군데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대기업일수록 잘 알아준다. 어지간한 대기업이면은 사실 다 아실 것 같고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뭐 대기업 가고 싶으시다 하면 어필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. 한두 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임팩트 있는 걸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많이 해서 어떤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보통은 중소기업, 뭐 대기업, 뭐 벤처기업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퀀티티랑 퀄리티가 완전 서로 배타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당연히 퀄리티죠. 퀀티티는 사실 약간 너무 많아지면 중구난방인 경우도 있고 또 그 같은 분야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3번을 연속으로 하고 아닌갑다 하고 이제 IT로 돌린 케이스여서 그래서 굳이 퀀티티로 승부를 볼 필요는 없다. 하는 직무나 산업에 대한 이 방향이 잡히셨는지. 제가 HSBC에서 처음 인턴십을 이제 시작하려고 면접을 봤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. 액추어리얼 부서 어떠냐.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했고 또 성적이 좀 잘 나왔던 과목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시작했던 거였거든요. HSBC는 은행 회사잖아요. 제가 보험사에서 보험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환상이 더 깨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. 이제 제가 딜로이트에서 인턴하면서 사실 이 직업이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무엇보다 제가 배우면서 엄청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. 2번째 인턴십 할 때.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감각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숫자 막 기억도 잘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1조라는 단위를 들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도 안 되고 이렇게 숫자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직업은 뭘까?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업종은 뭘까? 이런 고민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. 근데 딱 직업으로 두고 나는 뭐 컨설팅을 할까? 디자이너를 할까? 뭐 개발자를 할까? 이렇게 직업으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리고 내가 또 태어나는데 어쩌다 보니 가지고 있는 능력은 또 뭔가
그런 게 있잖아요.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고민해보면서 출발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또 잘하는 분야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이렇게 취직 활동할 때 도움이 됐었던 게 혹시 있었는지.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진짜 결국에는 학부 수준이고, 그냥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좀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압박감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동아리를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는데 진짜로 그냥 아무거나 스토리텔링 하시면 돼요. 금융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돼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. 오히려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학교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대외 활동을 하세요. 뭐 기업이나 이런 뭔가 공공기관에서 여는 대회가 많아요. 그런 데서 상을 타는 게 사실 스펙이지, 뭐 학교 동아리에서 뭔가를 했어, 이게 사실 스펙이 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대회 많이 참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동아리는 그냥 하고 싶으신 거 하면 된다. 동아리는 원하는 거 해라. 그리고 컴페티션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, 저는 학교 다닐 때 첫 컴페티션을 선배가 제안해줘서 같이 들어가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1, 2학년이 컴페티션을, 좋은 컴페티션을 찾기가 진짜 힘든데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나 그런 거 꼭 해보고 싶다, 뭔가 있으면은 꼭 나도 불러달라,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. 왜냐면 보통 이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컴페티션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후배를 데리고 같이 하고 싶지,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애들 부르고 싶진 않으니까. 그래서 선배들한테 어필 많이 하시고, 뭐 본인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사실 문과가 뭐 얼마나 직무 관련된 스킬을 쌓을 수 있습니까? 뭐 해봤자 리서치 스킬, 해봤자 뭐 언어 아니면 뭐 엑셀 이 정도인데, 굳이 뭐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, 나는 직무 스킬이 부족해 하면서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야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거랑 크게 상관없이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. 제가 만약에 문과 그리고 SDM이라면 조금 2학년이나 3학년쯤에 컨설팅 인턴을 한 번쯤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, 컨설팅은 생각보다 다양한 산업의 프로젝트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어쩌다 보니 나의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1, 2학년이라면 직무 스킬을 크게 우려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되 좀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은 한 번쯤은 인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3, 4학년이라면 특히 뭐 졸업 후에 이제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그래 1인분은 할 수 있어 라는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스킬은 조금 고려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타워 이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. 리스트를 생각을 해봤는데,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냐,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냐인데,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다, IT 관련 디파트먼트다 이러면은 무조건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. 그거는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서류 통과 퍼센테이지도 다르고, 사실 엑셀이랑 PPT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해낼 방법이 잘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회사한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좀 알아본 결과, 모스라는 자격증이 있어요.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5개 프로그램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들으시거든요. 그러면은 이걸 이제 패스하면 그 자격증이 나와요. 그러면은 그걸 넣어놓으면 내가 굳이 저 엑셀도 진짜 잘하고요, 뭐 VLOOKUP 할 수 있고요, 뭐 이런 거 다 안 적어도 얘가 뭐 어느 정도 일할 때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루는구나 까지 사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. 또 두 번째는 관련된 이제 자격증, 계리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재무사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대학생 때 만약에 나 파이낸스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CFA 원 정도는 뭐 인턴 못 따신 기간에, 인턴이 없었던 방학 기간에라도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, 시험을 굳이 치진 않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어인데, 저희가 외국계에서 왔잖아요. 근데 외국계에서 왔어도 한국 기업에서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된다. 적어도 뭐 치실 거면 가볍게 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토익 치시면 되고,
공부 좀 더 해서 칠 거다라고 하면 토플이나 SAT를 쳐서 만기가 되는 시점이면 또다시 치시고 그래야 언제든지 내가 한국 기업에 지원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. 취직에 학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지. 저의 케이스를 보면 학점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그치만 만약에 인턴 경험이라던가 어떤 학과라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하고 싶은 게 지금 뭐 금융 관련 포지션이에요. 근데 만약에 제 과가 소셜 사이언스예요. 그러면 조금 학점으로라도 어떻게 어필을 해봐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학점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차라리 과기대에서 얻기 힘든 그 높은 학점을 쌓는 시간에 조금 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그 시간에 그거에 맞는 어떤 뭐 자격증을 딴다던가 아니면 인턴 경험을 쌓는다던가 이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말을 하면 아 학점이 안 좋은데 인턴을 어떻게 구해요?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학점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많아요. 조금 레셔널만 있다면 학점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대기업의 공채를 노린다. 그러면 그거는 인사팀에서 거르기 때문에 공채를 노린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수시 채용이라던가 전환형 인턴을 노린다. 이러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. 근데 홍콩은 조금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더 빡세고 1차로 거르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홍콩 금융권에 가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니멈 바운더리는 3.0으로 하되 홍콩에 가실 거면 좀 더 높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CV나 커버레터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? 패션이나 마케팅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그냥 딱 보기에 깔끔한 포맷으로 쓰셔야 되고 당연히 안에 컨텐츠는 뭐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 활동량에 따라서 꾸며가는 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취미 뭐 이런 거 적는 칸 있잖아. 그런 거 키우지 마시고 좀 마이너한 거는 최소한으로 하되 중요한 거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라. 커버레터든 회사나 뭐 잡 디스크립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게 당연히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저는 금융권에 지원을 했잖아요. 금융권 사실 인재상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그냥 하나 제일 깐지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돌려쓰되 내기 전에 검토해라. 그게 뭐 회사 이름 맞는지 검토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읽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. 2, 3학년, 4학년 그리고 졸업 후가 되면 다 비슷한 분야에 비슷한 직종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수가 많이 안 들어요. 그래서 뭐 많아봤자 한 3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좀 돌려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면접 보신 것 중에 제일 당황스러웠거나 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? 저는 네이버 입사할 때 네이버 CEO 면접을 봤어요. 그 CEO 면접을 봤는데 사실 굉장히 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. 근데 예상대로 굉장히 좀 뭐랄까 크고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당황하기는 했지만 아 이거는 뭔가 내 소신과 나의 그냥 인사이트 정도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혹은 뭐 고민이 되지만 혹은 뭐 확신은 없지만 이런 말은 전혀 안 하고 정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소신 있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진짜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. 그냥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직 이쪽에 이렇게 견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면접관님한테 오히려 역질문을 해도 돼요. 아, 이 친구가 모르는 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구나. 이런 애티튜드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를 때는 물어봐라.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.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수빈이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? 지금 너무나도 걱정이 많을 과기대 후배들 1학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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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 넌 할 수 있어! 2학년! 2학년? 슬슬 좀 해라. 야! 3학년? 뭐하니? 빨리 움직여. 3학년 이고 3학년이니까 4학년은 사회인이나 다름없다. 4학년은 말이 없어지. 친구들이잖아. 친구들이네. 재밌니? 즐겨라. 야 너무 꼰대 같아. 사회는 헬이야. 보고 싶다.
우리가 한 명씩 세로지 그림을 찍어줄게. 미쳤나봐. 이게 엠넷이야? 오케이. 하나, 둘, 둘, 셋. 어스타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선물 와, 색깔 골라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이 열심히 하라고 이런 거 주시네. 모두에게 도움 되는. 근데 이거는 안 보면 지들이 손해다. 이건 커트.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시간에 야 너무 꼰대 같아. 아 한 명 더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.